네, 지수는 조금 쉬는 모습이네요. 1983. 사실 좀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틀 연속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근데 최근에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2월 접어들어서 약간 순매수 기조를 들어오고. 근데 제가 조금 더 또 캐봤습니다. 캐봤더니 이상하게 화학이나 철강 업종을 좀 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실제적으로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는 매도세입니다만 내용적인 면에서 업종으로 들어가면 화학과 철강주를 사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포스코의 반등, 그래도 조금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은 중국 관련해서 학군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까지 놉니다. 확실히 놀죠. 그 친구들은 오래 놉니다. 그래서 2월 다음 주 월요일 18일부터 다시 개장을 하는데 최근 어떤 분위기가 중국 증시가 쉬는 동안에 특히 유럽 증시나 미국은 조금 쉬었습니다만 한국 증시라든지 이쪽 우리 쪽은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데요. 사실 쉬기 전에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춘절 모멘텀이었죠. 그래서 과연 중국 증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개장할 건데 개장했을 때 새로운 상승 드라이브 모멘텀 뭐가 있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춘절 소비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많이 궁금했지 않습니까? 1, 2월 달 춘절 관련해서 상당히 뭐 좀 기대도 많았던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사실 중국에서 중요한 것이 전인대입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죠. 이것이 3월 달에 가장 강력한 사실 상승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미리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수급의 장사업죠. 중국 증시도 가끔 보면 항상 뭐 IPO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시 좀 변동성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진 결정 이유는 제가 미리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학이나 철강, 즉 중국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를 해도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춘절 이야기부터 잠깐 해보겠습니다. 원래 춘절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됐느냐의 집계는 사실 이번 주말에 발표가 됩니다. 발표되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의 12월 달에 있었던 그런 대회와 마찬가지로 수치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시장 기대치는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전년 대비해서는 좋았다. 근데 왜 좋았다 보니까 그래도 중국 증시 올라온 것도 있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온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유통업체도 사실 판촉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건 사실 춘절 기대감 업종별로 섹터 나눴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잘 팔렸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녹아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중국 이 춘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원의 어떤 그 자료를 좀 검토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CPI, 물가 상승률이 올해는 2%밖에 안 됐답니다. 근데 2011년도는 실제로 3.9%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낮다는 것은 실제적인 보이는 매출, 보이는 소비 자체는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전년 대비해서 춘절 소비가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느는데 보이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덜했기 때문에 조금 감소할 수 있다. 조금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춘절 이후의 소비는 좀 증가했다는 쪽으로 미리 전망을 좀 해보겠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하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중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실 중국을 비롯해서 어느 나라에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약간 부동산 쪽은 분위기가 좋아요. 미국의 주택 지표가 좋아지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7개월째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반등세 조금씩 올라간다는 데 포커스 맞추시고요. 또 하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첫 번째는 돈이 얼마나 시장에 풀리냐인데 실제적으로 총 유동성이 할 수 있는 M2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은행권이 실제적으로 1월 달에 신규 대출을 얼마 정도 해줬나 보니까 1조 700억 위안 정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2010년도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자금을 푼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부동산 경기에 중국 증시도 조금 회복한다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과연 전인대에서 이제 뭘 할지 고민입니다. 부동산은 사실적으로 올라온다는 건 경제적인 관점은 좋은데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버블론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은행 당국들도 실제적으로 지금 은행권에 대해서 신규 대출 그만해라. 사실 이 부분은 또 악재예요. 그래서 일단 이 흐름 자체가 전인대를 기점으로 부동산 향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큰 키포인트인데 아마 유동성 풀어주는 건 호재. 하지만 또 부동산 가격 은행권에 자금 푸는 데 대한 규제가 나올 때는 악재.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혼조세를 좀 엮였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과연 수급입니다. 중국 증시 잘 안 보시겠지만 중국 증시는 대표적으로 상해 증시가 있고 심천, 항생, 홍 많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통 중국 상해 증시 기준을 보면 지난 2012년도는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후진타오 체제의 집권 2기였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집권 2기였는데 오히려 중국 상해 증시의 시가총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뭐 보니까 32조 7조 위안에서 작년에는 23조 위안으로 한 30% 감소했다. 그 말 자체는 중국 증시의 IPO가 거의 중단 상태가 됐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인대는 공식적인 시진핑 체제로의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상장, 오히려 증시에 자금이 좀 풀릴 수 있는 모멘텀 드라이버가 되지 않나 보겠고요. 중국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삼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하이테크 벤처 기업 전용 장외 거래 시장이랍니다. 이런 걸 관련해서 아마 전인대 기점을 해서 중국 증시도 IPO가 좀 증가한다면 오히려 수급에도 숨통이 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미리 조금 중국 이야기 좀 해드렸고요. 제가 차트 하나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화면은 중국 상해 증시와 철강 금속업종, 화학업종을 비교 평가해 드렸는데요. 확실히 중요한 것은 지난 12월 달부터 검정색이 중국 상해 증시가 2000선 초반을 반등을 했답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은 빨갛게 보이는 화학이나 철강업종이 같이 올라갔어. 근데 이 중요한 올해 접어들어서 이상하게 1월 중순부터 중국 상해 증시는 계속 상향을 했는데 화학업종이나 철강업종 바닥권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조금 고무적인 것은 2월 접어들어서는 같이 동조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다음 주부터 지금도 이미 좀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철강 화학업종에 대해서 전인대 기대감으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